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마감 전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두 분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도시가스주 역대급 추위에 한 번 놀라고 또 이들 주가 상승에 두 번 놀라는 오늘 흐름.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을지. 자, 이 섹터를 지금 정태근 팀장님이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테마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테마 맞습니다. 테마를 선택을 좀 했고요. 이유가 있겠죠, 또. 네, 최근에서 난방비, 전기, 가스 요금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나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초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후폭풍이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전쟁 영향으로. 네네. 지금 어찌 보면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란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뭐 카타르란지 호주란지 여기서 LNG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제 사와서 오늘 반영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난방비가 나오는 것은 작년 네. 한 해 동안 호주란지 카타르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 왔는데 그때 4월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가스 요금 얘기할 때 도시가스 요금 이것만 보고 있는데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난방에너지 온수를 포함한 열 요금이라는 게 또 중복으로 반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 거 38%, 그리고 열 요금이 올라간 거 37.8%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 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지금 명절 마지막 날 화요일부터 지금 서울 영하 20도잖아요. 역대급 최강 한파에.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2010년인가 2017년도 그때 겨울에 제가 영하 25도 그때 나 너무 춥다, 추워, 이게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5년 만에 처음 또 한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파 그리고 난방비 상승, 난방비 폭탄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다 맞물렸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테마가 또 다시 한번 순환매 도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지금 상한가에 갔는데 한파 특보로 인해서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영향 없을 거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오기는 하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실적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적 영향이 중요한 건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물가도 안정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많이 영향을 주고 전기 요금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은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속적인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라 좀 봐지고,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우리가 또 작년을 또 리뷰를 해보면 네네. 작년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뭐 천연가스 부족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GSC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도시가스 이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예.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와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이 GS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대성에너지라든지 GSA 같은 어떤 제한적인 종목도 좀 압축이 돼서 강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데자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이슈가 발생이 됐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진짜 수혜주가 누구지? 이렇게. 그렇죠.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었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격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차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차트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강하게 났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대성에너지, GS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성에너지는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고 GSA도 고점 더 높여갑니다. 마감 앞두고서 지금 27% 급등으로 거의 5,000원 목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종목 시세가 조금 더 압축돼 진행된다. 송태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송태현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테마 말씀하셨지만 계절적 테마로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더 이렇게 한파가 강하게 좀 진행되는 거 우리가 걱정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테마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실까요? 저는 예전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에 네, 있어서요?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과의 이슈가 함께 이제
몰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워낙 강하게 몰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적으로 뭐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관측 역시나 계속 단기적으로는 더욱더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보다 더 강하게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이 테마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거래소가 바닥에 더 있었던 그래요. 뭐 이제 거래소에 있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한두 번 정도는 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종목들을 찾아내기는 하는데 압축된 시세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압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니면 가스요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되게 될 텐데 네. 과연 오를까요?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쉽지 않다. 아무래도 포퓰리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와 함께 올라가기에는 조금 뭐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보는 이런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수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종목 압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태근 팀장님, 그러면 앞서서 이런 실적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실적에 반영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순환매로 도는 이런 흐름 속에 시세는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오르잖아요. 우리가 못 본 종목, 그러니까 실적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안 간 게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가스가 움직이게 되면 석유유통 관련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중성구석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석유유통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작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움직였던 패턴보다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이미 다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다음을 테마로 보게 한번 된다라면은 셰일가스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SH에너지 화학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이 안 움직인다면 과연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당일 테마로 좀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짧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가스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석유유통에 따라 시간차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미 가스라든지 석유유통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과연 뭐가 될 것인가에 어떤 다음 대비를 일단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이 터픽에 있나요? 네. 아, 그래서 말을 아끼고 알겠습니다. 그 있습니다. 다음에 움직일 쪽 어디예요? 이런 사태 때문에 이거 사태라고 좀 그렇고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신재생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계속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리고 화석연료를 계속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그렇게 본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봤을 때 신재생 쪽으로 이 매기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다뤘었죠. 풍력 같은 경우도 아직 베스타스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게 된다라면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스타전 오스테드가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풍력 관련 기업이 해상 풍력 관련 기업인 오스테드가 현재 인천 지역 쪽에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얘기 또 왜 꺼내냐면은 네. 오늘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그 난방비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이 조용히 지금 부각은 되고 있거든요.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간밤 미국과는 다르게 괜찮죠 지금.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결국 움직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가 영향이 나온다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들이 예. 어떤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다음이 뭐가 될까 점을 쳐야 돼요. 이게 할까 저희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에너지 어쨌든 화석 연료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네. 본다라면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토픽이 본다라면은 누굴까요? 탑픽은 이제 CS 윈드 말씀드리고 풍력 싶어요. 주셨네요. 네. 지난주도 한번 풍력 얘기하면서 CS 윈드 네.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CS 그 핵풍력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진다. 요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어쨌든 해상 풍력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그리고 프로젝트에 네. 참여하는 회사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CS 윈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S 윈드를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감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격을 네. 지금 메모를 못한 게 네. 아쉽습니다. 지금 급등한 이후에 살짝 눌려있는 구간에서 오늘 반등 주거든요. 여기서 가격 전략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다고 봐줘요. 지난주 못 산 거 후회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어차피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조금 변화를 시켰어요. 목표가는 그대로고요. 매수가 예. 같은 경우는 66,000원에서 68,0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 77,000원 돌파가 되게 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8만 원도. 7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도 일단 1,000원 정도 높여서 64,000원으로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64,000원, 66,000원에서 68,000원 밴드로 매수 가격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도 지금 포함된 거죠? 네네. 68,300원. 77,000원 뚫고 그 직고점인 8만 원 라인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에너지 이슈, 전력 수급 이슈 나올 때마다 신재생과의 연결고리도 꼭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픽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어디일까요? 너무 뜨겁죠. 너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살아난 투심에 분위기 반전 완전히 성공한 듯 싶은데요. 여기서 시동 걸고 더 달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섹터는 우리 송태현 과장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워낙 실적 발표도 있었고 간밤 테슬라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슈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자동차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연초에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수요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이 섹터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자동차 섹터에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가 사실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던 아침 상황이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침부터 사실상 움직임이 썩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오후에 있는 실적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충분히 이슈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대차가 보통 잠깐 올랐다가 빠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 근간에는 어떤 불안감이 사라진 건가?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테슬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헤드라인 넘버 봤을 때는 마진은 줄었잖아요. 수량은 많이 팔았다지만 이런 부분은 실망감이 반영되는 듯 싶었는데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이야기가 다 잠재운 거예요.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사실 이 수요 마진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월가에서도 그 관련돼서 의견이 워낙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시키게 되면서 EPS라든지 이런 전망치가 많은 부분 이제 하향 조정이 낮춰져 됐었거든요.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 주가가 조정이 됐었었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이 우려했던 부분이 많았던 부분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줄어들 것이냐 네. 아니냐 이게 더욱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수요를. 거기서부터 시간이
시장에서 사실 한 네, 5% 네. 정도의 네. 상승이 나오게 되고 오늘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좋아지게 그러니까요.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점을 더 높이는 데는 확실히 2시 이후에 실적 발표 영향인 것 같은데 예상치 다 상회했거든요. 3조 원 넘었고요. 이 부분만 보고 숫자 보고 안심한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시장이 더 좋게 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소가? 네, 자소각이라든지 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함께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사실상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봐야 되게 될 텐데 오늘 계속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섹터였었던 뭐 로봇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죠. 차익이 확실히 네, 네. 나오게 되면서 이 바닥에 있었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이동이 됐다는 점. 뭐 이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이런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여기에 대한 시각 궁금합니다. 지금 수요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뭐 올해 전체적으로 판매가 괜찮을까 고금리인데 네. 누가 신차 살까 이런 걱정들이 연초에 있었잖아요. 네. 반짝하고 오르더니 오늘은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라고 보세요. 지금 오늘의 시세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웠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실망감이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은 실망일까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연초에 뭐 증권사에 계시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현대차 실적 연간 가이던스가 연초에 10조가 넘었었거든요. 10조가 넘게 되면서 8월 달 그렇게 시장 안 좋을 때도 현대차는 실적 모멘텀 때문에 7월 달, 8월 달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품질 비용 반영이 되게 되면서 1조 원대 나오게 되면서 실망감에 주가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이제 현대차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에 3조 3천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연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10조 원의 근사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실망감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올해 과연 그러면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네, 것인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른 요인 제껴두고 실적만 놓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그때 차화정 당시였던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맥스가 8조 4천억이었거든요. 그때가 8조였어요? 네, 8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쵸.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 물가 상승률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대차가 2012년도, 2011년도 그때 당시 주가 25만 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아까 전에도 그 자동차 금리도 얘기해 줬지만은 네. 영업한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좋진 아닙니다. 않죠. 네, 네.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쨌든 시장이 회복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20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영업 환경에 대해서 불안 요인들이 사라졌느냐, 이 불안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또 많이 올라가느냐. 지금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가스 얘기할 때도 예. 실적이 단발성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속성.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3조 3천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올해 네. 1분기, 2분기 가게 되면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 계속 꾸준히 어. 발생이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확인하고 더 갈지 그 두 가지를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보면 뭐 만도라든지 위아라든지 네. 모비스 다 잘 가거든요. 전방 산업 때문에 이 부품주 다 안 좋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네. 일단은 부품주들도 반등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일부 반등을? 부품주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전방업체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영업 환경,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투자를 안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현대차는 조금 힘들겠지만 현대차에 따라가고 있는 현대차와 그냥 아이들이라고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할게요. 네. 이 아이들은 어쨌든 현대차가 미국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미국 IRA 법안에서 수혜도 대응을 받을 수 해야 있고. 되잖아요. 네, 네. 어쨌든 대응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신규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전기차 쪽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전기차긴 아니, 전장? 하지만은 네.
전기차긴 하지만 전장 부품이나 이제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차체 같은 것들은 기존 완성차나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차항으로 지금 1차 밴드들 같은 게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서현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텍 이런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투자가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태현 과장님께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 내일 또 실적 발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세적인 반등 가능할까요? 이제 우려 다 씻고 달리면 됩니까? 아니죠. 사실. 아니에요? 네, 이 지금 구간에서 자동차들은 사실 트레이딩 구간에 계속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워낙 많은 부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간과하고 얘기할 수는 없게 될 텐데 올해 실적이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영업 환경이 그닥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인센티브 관련돼서도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사실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인하에 대한 압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요.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호적이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건 역시나 반대편적인 이러한 네.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네. 정말 추세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대장이 되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거는- 것보다는 네네. 일부 트레이딩 구간에서 워낙 밑에 있었던 부분에 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았던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뭐 강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현대차가 20만 원 위로 다시 이제 회복이 나오게 되고 그 구간 속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섹터를 확대를 해봤을 때는 이 성장 섹터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네.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더욱더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략해 볼 수 있는 토픽은 그럼 완성차입니까? 부품주입니까? 부품주에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화신 가지고 왔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었는데 못 이 갔어요. 투심이 워낙 자동차 쪽으로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이 움직임이 상당히 미진했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실적에 기반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부품주 관련돼서도 보다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버퍼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이러한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35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한 1000% 이상 증가하는 이제 수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EGMP 관련돼서도 사실 배터리팩 케이스 관련돼서도 이미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EGMP가 보다 더 본격화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러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들어볼게요. 네, 가격은 일단 오늘 한 6% 정도 네. 오르게 됐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분할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늘 이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9,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계속적으로 견조한 이 더잘 주가의 가면? 흐름이 유지만 네. 해주게 된다 하더라도 화신은 더 갈 수 있을 테니까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8,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00원 넘어가네요. 9,600원 그 이상까지 흐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토픽 화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프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팀장,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